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집사님 뭐 하셨어요? 수업? 몇 명이나? 오늘 3명. 3명? 네, 3명인데, 뭐, 더 10명보다 힘든 수업. 지난번에 피자 배우고, 팔다가, 피자도 배우세요? 네, 지금은 도너츠에서 엄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요즘에는 카페들이 베이커리를 거의 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많이 줄기도 했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수입은 더해요. 네, 전쟁 통해서 더 한 30% 정도 더 올랐고, 기계도 다. 인건비도 같이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인이 발로 안 뛰면 네. 남는 게 없는.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베이커리 카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숙사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은 상권이 좋으니까 괜찮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고, 버티는 사람이. 네,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더 살아남고, 기술이 없는데 그냥 투자해서 사람을 쓴 사람들은,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버틸 힘이 있는데, 융자받고 막 했는데 불구하고 특히 퇴직금 가지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컨설팅 오면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나중에 후회를 하니까. 그래도 할 거면 하세요. 이렇게. 다 하세요.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을 보통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직함을 불러주세요? 대부분 저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렇게. 그냥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어색하다고 할까? 원장이라는 자체가. 셰프. 저라는 사람은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와 있지?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정말 좋아해서 지금까지 37년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도 어떤 설레이는 마음에 어떤 걸 만들 마음에 굉장히 기분 좋게 막 공부하고 있는 나를 보면 너는 역시 빵쟁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18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일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충청도 그 삽교라고 해서 둘이 몇 번지 이런 데로 가는 아주 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항상 방문팬만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카스테라트를 가지고 팔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스테라를 어머니한테 딱 알려드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엄청난 그런 맛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10개도 만들고 한 20개도 만들고 그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 거기에 막 납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막 거품도 올리고 섞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너를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이렇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 천성 자체가 일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얼마큼 좋아하냐면,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큰 거 있죠. 짐 자전거 막 타고 그 기차역으로 이제 삽교역으로 막 가죠. 그럼 화물차들이 신문을 딱 던져주거든요. 그걸 막 낑낑대고 막 가가지고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홍보물 끼워가지고 뒤에 자전거에 싣고 막 묶어가지고 새벽 5시부터 동네를 막 도는 거죠. 이게 어린 나이에 참 저도 신기하긴 한데,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즐거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놀고 자고 이러는데 너는 가가지고 신문 돌리고 그걸로 옛날 육성회비 막 그것도 내고 내가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새벽형 인간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 거고, 아침에 잠을 뭐 늦게까지 자는 직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전학 오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 되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낯설잖아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고등학교 딱 전학을 하자마자 그 분위기도 좀 힘들고, 뭐 친한 친구 몇 명 있었지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퇴. 예. 근데 혼자 스스로 중퇴. 예. 그래서 집에서 먼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것이 와가지고 갑자기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는 뭐 걱정인 거죠. 얘가 왜 이래? 저 같으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내 자식이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부모님이 그냥 믿어주신 것 같아요. 몇 번 뭐라고 하고, 뭐 하고 싶냐? 그래도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안도 뭐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일하고 싶어요. 했더니 부모님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때 처음 한 게 슈퍼에서 이제 배달. 슈퍼에서 등짐지고, 뭐 사이다 박스, 이런 박스 막 등짐지고, 올라가다 내려갔다 막 배달하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땀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이 보면, 상기 너는 참 애가 이상하다. 그게 땀나는데 뭐가 이렇게 좋냐. 너무 좋아요. 얼굴이 막 정말 해피야. 힘든데도. 예, 그렇게 막 보내다가 또 뭔가 좀 더 다른 걸 해보자 해서 잠깐 또 인쇄소에서 뭐 인쇄도 하고 일도 하다가 뭐 형님이랑 같이 또 목욕탕에서 뭐 때밀이처럼 모두 잠깐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모부님이 여기 얹혀 살았었거든요. 예, 사는 게 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얹혀 살았었는데, 너 상기 그러지 말고 너 빵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학원이 생겼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쪽에 서울 뭐 학원이 생겼었어요. 거기를 생겨서 다 그만두고 일단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야, 이게 딴 세상이죠. 누가 카스테라 먹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아버지랑 제과점 가서 크림빵 하나 먹는 게 굉장히 행사처럼, 네, 그런 때였고, 바나나 하나 먹는 게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어쩌다가 서울 올라가면 한 개 딱 떼서 사주는 게 바나나였는데, 빵도 그만큼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다는 게 너무 이제 설레었고, 그래서 처음 학원 가서 배우는데,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바쳐서, 그래서 막, 예. 끝나고 오면 집에 와서 하는 게 장독대. 지금도 부모님이 항상 그러는데, 막 흉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없으니까 장독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크림을 막 발라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려. 그래서 케이크 그리듯이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혼자서 막 뿌듯하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뒤에서 보고 계신 거죠. 참 희한하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이게 좋아한 거예요. 좋아서 맨날 끝나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딱 3개월 했을 때 학원에서 너 케이크 그리는 기술자로 가도 되겠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손재주도 그때는 내가 한 번 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예, 숙련도가 빨랐고, 뭐 빵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때잖아요. 예, 그때 바로 케이크 전문점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남들은 빵 배울 때 저는 케이크를 배운 거예요. 케이크 전문점이라는 곳을 일을 하고, 그때도 뭐 어린 나이였지만, 한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한 게, 빵을 배워야지. 이제 케이크는 내가 이제 잘하니까 빵을 배워야지. 딱 케이크는 어느 제과점 가도 공장장보다 더 뭐 잘했으니까, 이제 빵을 해야겠어. 그래서 빵을 배우러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죠. 빵은 힘들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고, 또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그땐 빵집을 다 했으니까. 뭐 정리하면 집에 가면 10시. 집이라는 게 어디냐면,
딱 끝나고 작업대 딱 타고서 또르륵 올라가면 바로 위에 천장이에요. 예, 일어서면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니까 이게 기어서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 불도 없어요. 안에 불도 없어서 들어가서 자고 종을 이면 내려와서 일하고 이런 식의 일을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이상한 병이지만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싫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군대 가서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군복무하고 중간중간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죠? 한 이틀 쉬니까 죽겠는 거예요, 몸이. 몸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결국은 3일째 바로 취업. 집에 또 이제 열심히 또 일하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네, 그때 당시는 조금씩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쉬었으니까 한 번 쉬다 2번 쉬면 두 번째 쉬는 날 뭐 하지? 막 이런 설레가지고 할 게 뭐 해야 되지? 막 정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요. 할 게 없으면 나와서 또 일해요. 진짜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서 그렇게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책임자라는 걸 하게 되고 책임자 하다가 중간에 저한테 가장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일을 못하게 될 그럴 일이 있었는데 23살 때 3살, 4살 때인가 그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거의 1년 넘게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팔이 이렇게 완전히 쇠가 이제 이만큼 여기 박혀 있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총알택시라고 하죠. 거기를 뒤에 타고 가다가 팍 받아서 기절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나갔고 다 나갔는데 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순간 막 소리 지르니까 눈을 떴는데 기절했던 거죠. 막 나가려고 했더니 팔이 없어. 그냥. 얘가 안 움직여, 이게 오른팔이. 그래서 얘를 붙잡고 막 이렇게 꾸역꾸역 나가가지고 봤더니 차는 막 가드레인에 받쳐서 불면 약간 연기 막 나고 있고 친구들은 다 떼굴떼굴 부르고 있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누워있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충격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때 23살, 4살 때였으니까 한참 때잖아요. 밤새 일해도 지치지 않을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죠. 또 수술하고 1년 동안 계속 이제 물리치료하고 그러니까 장기 판정까지 받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뭘 할까 하다 한 게 이제 웨이터, 서빙, 커피숍 가서 서빙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딱 가는데 이 커피잔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죠. 신경이 죽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기술자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빵을 하자. 퀴리 없었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팔을 벌려서는 뭘 못하고 이게 붙여서는 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후배들 데리고 서초동의 반포 쪽에 이제 제과점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한 7, 8명 좀 큰데 들어가. 그전에도 큰 데에서 제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하필이면 좀 적응될 만하니까 그 앞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 없어지니까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열심히 하다가 잘 버텨서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더라고요. 팔이.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몇 년은 걸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몬드라는
그런 매장을 이제 가게 됐어요. 천호동에 있는 건데, 거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이긴 해요. 정말 진짜 커서는 제일 힘든 곳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 베이킹 하는 대상으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하이몬드에서는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해준 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기사 짜는 사람을 소비자가 아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한 2년, 3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이 소비자층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파워블로거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이 홈베이킹 하는 분들하고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뭔가 되게 배우길 원하는데, 배울 곳이 일반 제빵 학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술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이분들한테 가르쳐주면 이 길은 어떨까? 굉장히 겁나기도 했는데, 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지금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당무 공멍이었어요. 이름 귀엽죠? 네, 홍당무. 제 별명을 원래 홍씨들은 홍당무 이렇게 별명이 당연하잖아요. 와이프가 그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워가지고 다 그려줬어요. 제 얼굴 그리고 홍당무 그리고 글씨 쓰고 모든 벽에다가 다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직접 다 해줬어요. 제가 페인트 칠하고 인테리어 돈이 없으니까 다 진짜 손으로 다 했었어요. 와이프는 병나고. 그때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공간이죠. 내 몸으로 다 했으니까. 다행히도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속 뭐 밀릴 정도로 계속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할 정도로 내가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서 2년만 열심히 하자. 2년 열심히 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자. 그냥 목표를 세운 거예요. 딱 2년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3배 큰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가 맨날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2층으로 갔는데 다 유리예요. 저는 그때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밖을 보면서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석촌호수가 보여요. 롯데타워도 있는 그곳이라서 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설비도 더 많이 해놓고 딱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선생님들도 또 영입을 하고, 지하 혼자 할 때는 제가 원래 디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빗자루질 할 때는 이게 서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부려서 이게 거의 기어서 뭐 앉은 걸음이라고 앉은 백인 걸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빗자루질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기도 하고 뭐 서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이겨내야죠. 뭐 어떻게. 그래서 주사도 맞고 막 약도 먹고 막 뼈주사 맞고 뭐 그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주사 먹고 바른 날 바로 또 수업을 하고, 뭐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 혼자 하니까 뭐 장 보고 또 끝나고 또 장 보고 또 와고 또 새벽에 또 와서 또 재료 준비하고 이런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잘 끝내고 다시 좀 더 성장해서 이제 2층에서 한 48평 그 가서 얼마나 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한 명 쓰고 또 일하다가 또 한 명도 두고 수업을 2개를 잡고 하면서 목표로 삼은 게 이제는 여기서 했으니까 전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다시 목표치가 생긴 거예요. 항상 즐겁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굉장히 즐겁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컨설팅도 뭐 몇 군데 하면서 하다가 제일 뭐 요즘에 핫한 게 이제 감자빵이라고 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빵이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 감자빵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걸 해주면서 그분들은 뭐 연매출 뭐 100억이 넘는 매출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뭐 굉장히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많은 사람들도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일자리 얻은 거잖아요. 어제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생겨버린 거니까 굉장한 뭐 보람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당신이 그걸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그럼 지금 엄청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뭐든지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제가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포부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차고 나가는 힘도 되게 열심히 안 가리고 막 실패를 했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결국은 3년 지나서 제가 여기로 현 베이킹 아카데미 4개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와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쳐다보고 여기다 뭐 할까 막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다 행복에 젖어서 한동안 이거 지어질 동안 지내다가 필리핀이라는 곳을 한번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온 기계를 다 사가지고 그쪽에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 계셨었는데 이쪽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가 이쪽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나한테 이게 그만큼 좀 받은 게 있는데 주신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베풀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선교라는 거였거든요. 그쪽 빈민가 쪽 둘러보고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이분들한테 내가 기술을 가르쳐서 계속 뭔가 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 실어가지고 컨테이너 해가지고 배로 실어서 보내고 제가 저랑 와이프랑 아들도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기술 이전을 해주고 저는 오고 중간에 한 번씩 또 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더운 날에서 에어컨도 없잖아요. 발효실이 필요가 없어요. 안에가 30도, 습도 90%. 와, 상상을 저버려요. 비 오면 수분은 100%예요, 완전히. 빵이 밖에서도 안 말라요. 그래도 오븐을 또 키죠? 얼마나 덥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땀 나는데도 제가 더 힘을 얻는 거는 그분들이 짜증 한번 내고 굉장히 얼굴이 해피 완전히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계속 웃으시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더 기운이 나죠. 또 잘 많이 가르치고 싶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보통 더우니까 모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큰 밑거름 되고 좋은 그런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저 와이프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항상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조금씩 노인분들에서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계속 드리는 것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 조금씩 기부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진짜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든 나는 조금씩 내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기술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병이에요. 생각하다 잠도 못 자고 그 고민한다고 새벽에 깨서 또 계속 만들고 있고 레시피 작업하고 있고 어젯밤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생각하다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한번 생각하면. 결국은 잠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잠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뭐 레시피 작업도 하고 아침에 와서 빨리 설레는 마음으로 막 달려와서 또 만들기도 하고 야, 그 맛이 나오면 막 혼자 좋아가지고 막 엔돌핀이 뭐, 뭐 복권 당첨된 것만큼 그런 행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는 빵을 만드는 기술자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다.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80이든 90이든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 기술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모든 환경이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자식이 4명인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뭐 뜻대로 안 되신 거니까 너무 빨리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가 민감한 게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순간 뭐 가정 와이프를 통해서 뭐 저를 통해서 이 아픈 거 건강을 통해서 뭔가 크게 몇 번을 받다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 후에는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제 이름처럼 상기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상기인가 봐요. 다시 까먹을 때 되면 다시 되돌리고 뭔가 자꾸 이게 생겨요. 그래서 돈의 목표는 결국은 부자 돼서 잘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와이프랑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더 설레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미리 할 걸. 지금은 자리 잡히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거지. 나중에 돈 벌고 집 사고 뭐하고 내 건물 있으면 그때서 내가 마음 편하게 다 할 거야. 뭐 그 다음에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몸이 아플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저한테 가장 조용하다가 위기가 또 파악 왔어요. 그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이거 이러다가 또 죽나? 뭐 이런 상황 갔었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컨설팅 하니까 대표님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새로운 제품 만든다는 게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그러다가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얼굴이 좀 부으면서 소화도 안 되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막 여기서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급성 출혈성 대장염 뭐 이런 거 그런 병명인데 이 대장 겉에가 다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냥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배 아파서 일단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변기에 막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 머리 막 핑 돌면서 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다시 왔는데 수업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쓰러진 거죠. 그래서 119 와가지고 막 왔는데 결국은 또 119 왔는데 괜찮다고 미련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조심조심 갔어요. 그래서 대장 이걸 한번 보자. 그래서 병원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약 먹고 그러면 대장 검사해 봅시다. 그런 와중에 도저히 집에서 이 대장 한다고 약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누워서 이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와이프한테 안 되겠다고. 오늘 넘기면 그냥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그냥 병원 갔죠. 가서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먹었죠. 그때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얼마 안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딱 상기하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좀 쉬면서 하자. 욕심 좀 그만 부리고 쉬면서 하자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참 미련한 동물인가 봐. 다시 또 그때 좀 관리를 하면서 다시 아침마다 다시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건강해지잖아요. 일은 도르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37년 동안을 지내면서 얼마나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저는 일단은 행복한 사람이고 기술도 계속 욕심부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단 건강상 좀 조심조심 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 내 몸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빵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빵 하나만 골라주시면. 제일 좋아하는 빵? 지금 저 고민하는 거죠. 저는 팥도너츠를 제일 좋아해요. 팥도너츠. 향수인가 봐요. 도너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크림 들어가는 것도 많이 제가 하지만 다 맛있지만 딱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하나를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팥도너츠예요. 일할 때도 팥도너츠 튀기면 무조건 하나는 설탕 다 묻혀가지고 다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요. 여기서 가끔 그래서 팥도너츠를 튀겨요. 저는 빵은 먹어도 안 질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질리지도 않아요. 저는 절대 질리지도 않고 너는 친구들이 쉬는 날 뭐 하냐? 나 빵 만들고 있는데 야, 너 지겹지도 않냐? 나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좀 술 한잔도 하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친구들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모임 그렇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 제가 다 끊고 빵만 열심히 만들고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 그래서 지금도 쉬는 날 나와서 빵을 만들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치, 빵에 미쳐야지. 안 미치면 어떡해? 저희 때는 눈치 보면서 기술을 배웠거든요. 케이크를 배우려면 한 4, 5년을 해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가면, 옛날 말대로, 맞아요. 그래서 맨날 숨어가지고, 밑에 숨어서도 하고, 다 퇴근하면 한쪽 구석에서 안 보이게 남아서 안 자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서 그 길을 공방을 통해서 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후배들이 막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케이크를 잘하면 거기서 배우면 되고 저기에서 배우면 되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투자를 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내가 가게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만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이쪽 길이. 단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한테 이제 팔아야 되니까 새벽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손으로 다 일일이 하려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남들처럼 50 하고 50 놀고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돈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올라갈 줄 알았어. 그렇게 된 게 저는, 퇴근하고 나면 뭘 하나, 다음날 뭘 만들까?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블로그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일기를 쓰려면 뭐를 써야 될까? 난 빵쟁이니까 빵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끝나고 애들이 퇴근해도 저는 남아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때는 뭐 있겠어요? 그냥 핸드폰, 옛날 구닥다리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때 당시 또 세미나도 시작을 했었고, 소비자분들이 블로그 좀 해보세요. 그때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1년, 2년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렇게 되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마스터 베이킹이라고 지금도 여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환경은 되게 힘들고 안 좋았지만 얼마나 제가 또 좋겠어요. 책을 내면서 가게가 더 잘 되더라고요. 가게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두 번째도 내고 세 번째 내고 책을 계속 내게 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잖아요. 사실 중퇴는 아니고 졸업을 했는데, 일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또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책을 썼을 때는 집에서는, 와, 우리 아들 그래도 대견해. 이런 말도 듣고, 그리고 뭐 방송도 나오고, 유명 연예인하고 방송 출연도 해서 막 텔레비에서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좀 기분도 좋고, 이런 계기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블로그로 쓰다 보니까 지금도 하게 되는 거고, 하다가, 셰프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인스타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인스타가 뭐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또 열심히 또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그것 중에서 또 들어오게 되고, 저절로 알리게 되고, 젊은 친구들 오고 많이 소통이 되고. 조금 제가 나이가 있어도 조금 더 늙어 보이잖아요. 젊은 친구들 많이 같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가 봐요. 또 좋아하는 거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저는 잘 사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나 그런 분들도, 내가 좀 기회가 되면 조금씩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쌓다 보면 그게 어느 나한테는 큰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